이제부터 선진국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발표하려고 한 것은 다양성을 가진 선진국 캐나다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선진국이라면 캐나다라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로라, 북극곰, 나야가라 폭포, 캐나다에서 유명한 소설 바다머리엔, 로키 산맥, 아니면 단풍나무잎인가요? 오늘 우리 같이 캐나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한 목차는 6가지가 있습니다. 캐나다 소개, 선진국 조건, 선진국은 과정, 캐나다 문화, 캐나다 교육, 그리고 문정입니다. 우선 캐나다 대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수도의 이름은 오타와라고 합니다. 오타와는 캐나다 수도이자 지방자치단체로 온타리오주 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둘째는 공식 언어.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하고 프랑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 2022년 기준으로 캐나다 인구는 3,8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경제. 캐나다 경제 대해 말하자면 석유, 천연가스, 광물, 이 세 가지는 캐나다의 제일 큰 경제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 4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6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캐나다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영적 이익이 2019년 66억 달러에서 2022년 6,060억 달러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의 문화입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인데 오타와에는 잘 사는 도시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론, 몬트리올, 밴쿠버입니다. 선진국 조건은 경제적 안정성, 높은 생활 수준, 교육 시스템, 건강 관리, 정치적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가 선진국 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캐나다 선진국가 된 과정은 자원 및 경제입니다. 캐나다는 두 번째로 가장 큰 땅을 가진 나라인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나라이다 보니까 다양한 날씨 또는 자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날씨도 다양하고 되게 자연적인 자연 공부성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러시아보다 석유가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지금 2024년까지 해서 석유가 수주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캐나다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로 석유를 수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캐나다의 경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에 되는 캐나다의 경제는 많이 떨어졌지만 요즘 캐나다 경제를 보시면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연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농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하고 있지만 캐나다처럼 자기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출하는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고 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자연을 통해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는 나라이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5살이나 6살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캐나다를 보면은 캐나다의 법에서는 아이가 5살이나 6살이 되면은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 공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4년 동안 우리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대신에 만약에 졸업하고 난 후에는 무조건 다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국가를 다시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교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민하거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는 것은 무조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캐나다의 선진국행 과정에서 보면은 이민 정책입니다. 캐나다는 1867년에서 67년에 연합법으로 통일한 후 이민 정책을 선거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에는 먼저는 유럽 백인을 우선으로 받아들이고 종교의 자편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노동인구 또는 노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이민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캐나다에서는 최초로 이민 제도를 만드는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주의라는 공식을 국가에서 정책했습니다. 이런 이민 정책을 통해서 캐나다 나라에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의사 자리도 늘어나고 또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문화와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 비교해봤습니다. 캐나다 문화하고 캄보디아 문화에서 보면은 역사 전통, 종교, 사회적 구조, 예술, 음식, 행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khmer 제국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서 계속 khmer 제국 정통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는데 캐나다는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 안에서는 100% 기독교가 아니라 가톨릭 또는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구조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공동체 중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 중심 말고 자기 개인주의를 생활하고 있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음식, 우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또 다른 캐나다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식인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캄보디아 같은 행사는 물축제 행사, 승리의 날, 캐나다는 캐나다의 데이, 캐나다가 독립한 날 또는 감사절의 날을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선진국행 활동에 대해 얘기하자면 캐나다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영국의 시민에서 1867년에서 영국의 식민지에서 자치국가로 지위를 얻은 다음에는 1974년에 북미 자유무역을 합정했습니다. 즉, 그때는 캐나다하고 미국은 친해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USMCA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즉, USMCA라는 것은 US는 미국, M은 멕시코, 또는 CA는 캐나다 이렇게 하나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캐나다의 예술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예술에 대해 말하자면 캐나다에서 스포츠를 번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하고 농구가 있습니다. 농구하고 아이스하키는 캐나다 농구하고 아이스하키는 캐나다 사람이 만들었고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캐나다로 가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을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 가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단은 캐나다의 이민 정책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이민 정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이민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선진국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가 다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캐나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캐나다의 교육 제도입니다. 이 캐나다 교육 제도에 대해 잠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교육하고 캄보디아 교육에서 잠깐 소개하자면은 캐나다 교육에서는 캄보디아의 교육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는 교육 제도에 얘기하자면 캐나다에서는 땅이 넓은 나라이다 보니까 주마다 교육을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교육은 온타리오,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교육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주정부의 교육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교육의 제도는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캄보디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준 교육대로 학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제. 학제에서 보면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는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에 있는 캐나다는 1학년에서 8학년까지는 중학교를 합쳐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9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자기의 적성 맞는 진로 이런 것들을 찾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적성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특성에 대해 얘기하면은 우리는 학교가 정해진 수업 스케줄대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적성에 맞는 수업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적성에 맞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좋은 교육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스케줄하고 약간 결혼식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서양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언어에서는 영어하고 캐나다는 영어하고 프랑스 영어를 교육받고 있는데 우리는 khmer어 영어, 중국어를 많이 하고 있는 교육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의 교육 제도는 참 좋은 교육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마지막 이웃 나라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태국, 베트남이랑 이웃 나라를 많이 사이가 좋은데 캐나다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웃과 많이 친해지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이웃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ada is the home of winter. So take a seat in our wild, rugged landscape and feel at home in the true north. Share spectacular moments. Warm your spirits with local charm. And discover cuisine that takes you on a journey. Glide down the powdery slopes of Whistler and skate through the streets of Quebec City. Relax in the healing waters of Banff and witness our natural wonders. Make some new friends. Speed it up or take it slow and stay a while to remind yourself why Canada is the home of winter. 저의 정보에 들어가기 전에 캐나다에는 캐리 복스라는 운동의 장소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캐리 복스에 있는 분은 자기 꿈이 체육 선수님인데 다리를 잃고 난 후에
자기의 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수님에서 캐나다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꿈을 꿔봤는데 그 꿈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자기가 마라톤을 통해서 자기처럼 암을 걸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희망을 주기 위해 마라톤을 하는 멋진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는 말은 내가 끝까지 못해도 누군가 희망의 마라톤을 계속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캐나다의 공을 보고 제가 저의 전공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이거는 방송 이런 분야에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학과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전 세계에게 알고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부분 캄보디아에서는 사람들은 멋진 문화, 화려한 캄보디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못한 아이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캄보디아 능력 수출입니다. 캐나다 대해 많이 검색해봤는데 캐나다 나라도 수출 바다리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나라는 농업을 하는 나라지만 농업 형태가 너무 약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농업 형태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개발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 수출 상황을 보면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업 수출을 많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농업 수출을 잘 보면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나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전통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전통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계속 문화를 중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말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까라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화를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생각해보자라는 라는 뜻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발표 잘했어요. 또 질문 있어요? 혹시 캐나다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찾아봤나요? 캐나다 선진국이 나라잖아요. 그러면 캐나다가 그 1인당 GDP가 얼마인지 GDP 제가 방금 설명했는데
돈을 얼마씩 갖고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발표는 그거에 대해 가장 못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가 중심적인 저의 발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하고 캐나다를 중심한 발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못 찾아봤습니다. 또 질문요? 네, 박수하겠습니다.